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한국 역사 상식 중에 사실은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은 바로 그 돼지고기에 얽힌 교과서에서는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고려시대에는 불교 때문에 고기를 거의 안 먹었다. 그런데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이 모든 오해의 시작이 바로 이 문장 하나 때문이었어요. 12세기에 고려에 왔던 중국 송나라 사신 서경이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려 사람들은 고기 손질을 너무 못해서 냄새가 날 정도였다. 이렇게 적어놨죠. 바로 이 단 한 줄의 기록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왔던 겁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제대로 파헤치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저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반도에 살던 우리 조상들과 돼지가 처음 만났던 그 순간으로 말이죠. 여기서 가축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재밌어요. 영어로 라이브 스톡인데 이걸 그대로 풀면 살아있는 저장품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아있는 식량 창고였던 셈이죠. 그냥 놔두면 알아서 새끼 나와서 불어나고 필요할 때 꺼내 먹으면 되니. 이야, 이거 정말 완벽한 시스템 아니었을까요? 아니 근데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왜 하필 돼지였을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돼지는요, 초기 농경 사회에 거의 맞춤형 가축이었어요. 소나 말보다 훨씬 빨리 자라고 한 번에 새끼도 엄청 많이 낳죠. 주는 대로 아무거나 잘 먹고 심지어는 집 주변에 나타나는 독사를 막아주는 경호원 역할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 신석기 시대 우리 조상님들이 돼지를 선택한 건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이제 돼지가 단순한 식량을 넘어서 권력과 신성함의 상징이 되는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북쪽에 강력했던 고대 왕국들의 이야기예요. 여기 부여의 건국 신화를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한 나라를 세운 영웅이 악이었을 때 죽을 뻔한 위기에서 구해준 게 바로 돼지들이었다는 거잖아요. 돼지들의 그 따뜻한 입김이 없었다면 한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것만 봐도 당시 돼지가 얼마나 특별한 동물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부여에서는 나라의 최고위직 관리들 이름에 동물 이름을 붙였는데요. 말을 뜻하는 마가, 소를 뜻하는 우가, 그리고 그 옆에 당당하게 돼지를 뜻하는 저가가 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돼지가 그냥 가축이 아니라 나라를 움직이는 핵심 자산, 거의 전략물자급으로 대우받았다는 뜻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맥적이라는 건데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불고기의 원조격인 음식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즐겨 먹던 이 양념 돼지고기 구이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웃나라 중국 역사책에까지 맥적은 잔치에 꼭 나오는 귀한 음식이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았을 정도라니까요. 자,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이야기가 풀렸죠. 그런데 우리의 조사가 남쪽 신라로 내려오면서 갑자기 미궁에 빠집니다. 공식 기록에서 돼지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싹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숫자 0,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신라시대의 어떤 마을을 아주 꼼꼼하게 조사한 공식 문서에 적혀있는 돼지의 숫자입니다. 사람 수, 땅 넓이, 뽕나무 개수, 심지어 소랑 말 숫자까지 다 기록했는데 돼지는 단 한 마리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공식 농업 문서에는 돼지가 없는데 다른 역사책을 뒤져보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삼국유사 같은 우리 역사책엔 왕이 돼지들 싸움 구경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중국 역사책에는 신라제상의 집에 돼지가 넘쳐났다고 쓰여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죠. 기록에 없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단서를 손에 쥐고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곳, 고려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됐던 바로 그 책, 고려도경을 다시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우리의 미스터리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바로 이 구절. 고려인들은 도축이 서툴러서 고기에서 냄새가 났다. 자, 이제부터 이 주장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 똑같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이자겸의 집에요, 사방에서 보낸 고기 선물이 너무 많아서 썩어나가는 고기가 수만 근에 달했다는 겁니다.
아니, 고기를 먹지도 않는 사회에서 누가 고기를 이렇게 잔뜩 선물하겠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고려도경은 심지어 고려의 공식 연회 메뉴판까지 아주 친절하게 기록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양고기란 나란히, 제육, 바로 돼지고기가 떡하니 올라와 있잖아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고려의 지배층은 분명히 돼지고기를 즐겼고 아주 중요한 손님을 대접하는 공식 메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서긍이 봤다는 그 서투른 도축은 뭐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대담한 가설을 하나 세워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건 아니었을까요? 뭐랄까 좀 거만하게 굴던 외국 사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고기를 대접해서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고도의 외교적인 모욕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난서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고려시대 육식 문화가 쇠퇴했다는 주장은 어쩌면 한 외국인의 편견이 담겼을지도 모르는 단 하나의 사료에 너무 크게 의존한 해석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더 넓은 증거들은 뭘 가리키고 있나요? 네, 바로 우리의 육식 전통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요. 맥적처럼 그렇게 정교하고 맛있는 요리법이 수백 년 동안 완전히 사라졌다가 아무런 기록도 없이 갑자기 짠 하고 부활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이 맛있는 한식의 뿌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주 튼튼하게 저 먼 고대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음식 한 접시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음식은 과연 어떤 시간과 역사를 품고 내게 온 것일까 하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